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 그리고 펜스 부통령을 먼저 접견한 다음에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 만납니다. 1박 3일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폼페이오, 볼턴,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까지 이제 영빈관에서 이제 차례로 만나고 이 메인 이벤트가 되는 그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쯤에 미국 시간으로 정오쯤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있게 되는데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단독 회담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양국의 영부인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단독 회담보다는 환담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부동반 같습니다. 회담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 소규모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 쪽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그다음에 조윤재 주미대사, 그러니까 3명의 어떤 결합을 하고 미국에서 그 카운터파트가 참여를 해서 소규모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있게 되고. 다시 또 더 확대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어떤 더 이제 그 추가로 합류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데 진행되는 시간 한 2시간 정도로 지금 잡고 있고 의제는 원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 문제. 결국은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이 이제 7번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만나는 시점, 바로 이제 오늘 4월 11일을 보면은 미묘한 시점입니다.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는 시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다음에 사실은 어떤 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촉진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으로 날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돌파구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북미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해서 상당히 돌파구를 뚫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단적인 게 이제 그 지난해 이 평창 동계 올림픽 후에 5월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와서 1차 북미 정상회담 끌어내는 이런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달 뒤에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사실은 북한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사드 문제도 있었고 한데 여기서 또 돌파구를 찾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번의 어떤 중요한 어떤 회담에서는 좀 돌파구를 찾았는데 이번에 과연 그러니까 3-4번이라고 좀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와중에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이제 서로의 입장을 좀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말들도 쏟아냈습니다. 대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대북 제재의 여지를 두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김정은을 폭군으로 부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자리에서도 다뤘었는데 같은 상원 세출위원회이지만 다른 위원회 청문회에 들어가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었고 북한에 대해서 불량 정권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상원의 그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질문이 그럼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부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도 부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게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독재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했는데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개입해서 사실 정권을 무너뜨렸던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다른 상원 여기는 회계 예산 관련 청문회 출석에서는 그쪽에서 오히려 이 상임위원들이 이거 대북 제재 계속해서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데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또 한 번 더 돌아가면 하원에 갔었을 때는 그때는 계속해서 그 김정은에 대해서 지도자, 리더라는 표현을 써서 그때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호를 오가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쪽으로 강경하게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늘 시점이 이제 남북 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 한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제 전날이라는 점도 있고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북한에서는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김정은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라서 약간 그 시점을 앞두고. 폼페이오 발언을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날짜가 좀 묘하게 잡혀가지고 우리 정부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북한의 입장이 먼저 나왔으면은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저께 노동당 정치국 이제 확대회의하고 어제 중앙위 전원회의하고 오늘 최고인민회의 이제 열리는데
물론 이제 사전에 북한에 정리된 입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 청와대에다가 이제 알려줬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제 절충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그랬다고 한다면은 참 어려운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제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고 있는 기본적인 북한의 기조는 안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서 저 기존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그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대량 살상 무기까지 같이 폐기를 요구하는 그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해서 깜짝 놀랐죠. 지금 시점에서도 그걸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은 제재는 계속된다는 이제 시그널이 오고 있고 제재 계속되고 있으면은 현재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울 거다 예상이 되니까 그런 이제 그 제재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인민들한테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재력 경쟁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